리서치 3팀 유진영, 현대코퍼레이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투자 포인트에 의거해서 산업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미 국방부 집계에 따른 21년부터 24년까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은 약 1,828억 달러, 원화로 약 266조 원에 이릅니다. 그 안에는 독일 킬 연구소의 집계에 따른 1,197억 달러, 원화로 약 174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른 경제 원조 규모입니다. 국가별로, 연구소별로 경제 규모 금액은 다 다르나 분명한 건 천문학적인 금액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원칙으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수지 규모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므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25년 3월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와 이를 구매하는 나라들의 25%에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나라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종전 의지는 매우 강력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주변 국가들 역시 종전을 원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에 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재건의 규모 비용은 기간별로 상이하나 대략적인 금액은 약 7,500억 달러, 원화로 약 1,000조 원의 규모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즉, 1,000조 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재건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그리고 러시아 동계자산 활용 등 여러 방면을 고안 중입니다. 러시아 동계자산 같은 경우 약 3천억 달러의 규모인데 물론 이 금액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작년에 500억 달러 정도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간 자본의 투자인데 토지 사용 우선권, 소득세 면제,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원활한 민간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 브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 국가별 할당액과 약정액 비중인데 이제 약정액은 말 그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당액 같은 경우 이미 지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건 사업은 전쟁이 끝나면 할당액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할당액 같은 경우 약 8.5억 달러로 이 나라별 순위로는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할당액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약 66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범현대가의 매출이 60% 정도 나오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범현대가의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현대가의 채널을 통해서 동사의 수준은 어떻게 추정이 될 수 있을까요? 상수합의 특성상 고객 비밀 유지 조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현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2020년 현대로템과 함께 약 2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인프라 사업 수주 관련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현대로템과 2010년 중고속 열차 90년 수주 경험과 우크라이나 지사가 있어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사가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사 비즈니스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는 한데 이 역시 2024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2%대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매출액의 경우 약 6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300억 원을 달성하였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 2,800억 원입니다.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 같은 경우 철강, 승용, 에너지 상용 부품 등 이 상사업체 특성상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용 에너지 부문이 수혜를 받고 영업이익 비중 같은 경우 26.1%로 매출액 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업황은 불확실했지만 판매사들의 수요 증가로 이익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 같은 경우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신용장 내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에서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66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이 열렸을 때 왜 동사가 수혜를 받을까요? 우선 동사는 범현대가의 매출 채널을 꾸준히 담당해오고 있으며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 역시 많은 부분들이 재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사는 과거에도 재건 사업 관련 일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걸프전 이후 2000년에 국내 업체인 대한전선 제품 수출 주관한 경험과 유엔의 리비아 제재 해제 후 한국석유공사와 협력하여 원유 사업 개발에 투자 및 운영에 참여하며 2억 달러 매출을 확보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앞서 산업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고속 전동차 90량을 수주한 경험과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사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현대코퍼레이션을 직접 찾아 범현대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 등의 압박으로 작년 기존에 유지해오던 600원의 배당금을 700원으로 올렸으며 기존에 낮게 유지해오던 배당금의 이유로는 동사의 바이아웃을 위한 자금 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동사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아보았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동사의 피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사보다 시가총액이 높으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동사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동사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작년 7월경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위 그래프에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반영되었지만 동사는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며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 상태인 동사는 이 종전이 임박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사는 2025년 4월 4일, 얼마 전 자동차 부품 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마진이 낮은 트레이딩업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만과 카타르의 LNG 광구 투자 같은 경우 물론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약 300억 이상의 배당금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투자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아질 경우에 원자재 구입비가 증가해 이익 감소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출업체와 달리 동사와 같은 종합상사의 경우 달러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지난해 환율 10% 상승 시 순수익이 30억 원 상승해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이익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러우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되는 범현대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사는 현재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이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 동사가 영위하는 각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강 같은 경우 동사의 IR 담당자와 전화를 해본 결과
철강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기존에 있던 쿼터제가 폐지되어 수출량은 늘어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같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발선이 같으므로 아직 동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승용부품 같은 경우 이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용부품 매출은 미국향이 약 40% 정도 됩니다. 따라서 25%의 관세 적용 시 동사의 전체 매출의 약 10% 하락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상용부품은 동사의 파트너인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에는 16.87%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경우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산의 경우 미국향 수출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화학의 벙커링 부문 역시 국내와 동남아 위주의 매출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리스크는 경영권 승계입니다. 정몽혁 대표는 동사의 지주사인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의 대주주입니다. 현재 정몽혁 회장의 장남인 정두선 부사장이 다음 승계 1순위 후보인데요. 따라서 지분 승계를 위해 주가 억제 유인 가능성이 존재하나 아직 승계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반영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철강의 경우 25% 관세 적용이 우리나라와 타 국가들 모두 25% 적용되는 점과 커터가 풀리는 점 적용하여 25년, 26년 모두 플랫하게 추정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 부품의 경우 미국향 40% 매출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 감소 10%씩 적용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상용부품 같은 경우 변압기가 북미 위주로 수출되고 있고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2022년에서 2023년 상승률 49%, 23년에서 24년 상승률 46%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승률 3% 감소하여 25년 상승률 43%, 26년 상승률 40% 적용하여 25년과 26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경우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세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3개년 평균 성장률 13% 적용하였습니다. 벙커링 사업 역시 미국향 매출이 없으므로 관세 리스크가 없으나 2022년 피크 이후 23년 약간 감소하였고 24년에 다시 상승세를 맞아 보수적으로 25년, 26년 모두 플랫하게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문 같은 경우 매출액 비중이 크지 않으나 소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3개년 플랫 적용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5년 전체 매출 약 7조 1천억 원, 26년 전체 매출 7조 3천억 원 나왔습니다. 25년, 26년 매출 추정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어 3개년 평균 96% 적용하여 다음과 같고 판관비 역시 매출액 대비 증가율이 일정하여 1.6%로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1,571억 원, 2025년 영업액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법인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 적용하여 342억 원, 2025년 당기순이익 1,306억 원 나왔습니다. 2025년 예상 EPS 9,872원, 타겟퍼 3배 적용하였는데 이 타겟퍼 같은 경우 동사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잠깐 관심을 받았을 때 5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PER 중 제일 낮은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29,600원, 상승여력 51.79%,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6년 역시 25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매출 원가 같은 경우 평균 96% 적용하였고, 판관비 역시 매출액 대비 증가율 일정하여 1.6%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예상 영업이익 1,787억 원, 2026년 영업액 손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어, 2026년 법인세 과세표준 적용하여 387억 원, 2026년 당기순이익 1,477억 원 나왔습니다. 2026년 예상 EPS 11,165원, 타겟퍼 같은 경우 3.78배 적용하였는데 25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5월달부터 9월달 사이의 평균 PER 3.78배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주가 42,200원, 상승여력 116.3%,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